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최근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랜섬웨어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아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키사에서 최근 발표한 침해 사고 신고 유형 중 악성 코드 감염률은 85% 이상이 랜섬웨어가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침해 사고 비중이 전체 9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 협회에서는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우리 조연석 프로를 모시고 최신 랜섬웨어 동향과 또 효과적인 대응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 프로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스트라타 네트워크 보안 영역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조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제 팔로알토는 정말 글로벌 기업의 정말 이 보안 사이버 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네. 실제 고객사 중 네. 랜섬웨어 피해를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고, 이걸 과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보통? 그거를 제가 사례로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한 3건 정도의 실제 국내 랜섬웨어 사례에 인게이지 돼서 안전하게 암호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제 보호해드리고, 사실 복구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요? 디크립션에서 복구는 어렵고, 예. 이제 재발하지 않게 이제 복원을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해준 히스토리가 한 3건 정도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역은 특정 한 건의 케이스가 아니고요. 3건에서 특징적인 걸 좀 모아서 약간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하면 시간차로 발생하는 것과 시나리오화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사례 중에 이제 처음에 공장이었고요. 요즘 타겟이 굉장히 제조업체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조업체도 요즘 생산 자동화에서 자동화 시스템들을 많이 쓰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기존 IT 업체들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보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저희가 직접 경험해본 3군데가 다 제조업체였는데, 제조업체는 좀 유사한 사항을 가진 게 네. 굉장히 구형 O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형 OS? 20년이 다 돼가는 윈도우 XP도 쓰고 있고요. 7. 업데이트를 안 하는군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산 설비 자체가 네.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한번 세우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 하기 힘들고, OS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생산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생산 업체들의 네트워크 자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B클래스 통 VLAN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한 군데만 침입하면 무주공산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각 경계에도 두지 않고 경계구마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보호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뚫기도 쉽고, 내부에 전파해서 감염시키기도 쉽고, 완전 좀 과장하자면 해커들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면으로 볼 때는 공장이 한 번 서면은 저희가 했던 것만 해도 하루 서는데 공장이 한 200억 손실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산을 못함으로써. 예. 근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예전에 개인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는 내가 PC 하나 새로 사고 말지. 그렇지. 이러고 그냥 했는데 공격자들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200억 손해를 보고 지불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을 또 노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고려하셔야 될 분이, 만약에 특정 저희 한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업체하고 거래를 하셨는데, 예. 미국은 그런 공격자들도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테러리스트하고 협상을 한 나쁜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저희가 좀 대응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사례 좀 보면 공격은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금요일 날 밤에 11시쯤에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근데 주말이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위급하니까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원격으로 미팅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이벨 라이센스를 준비했어요. 이제 설치할 방화벽도 준비를 하고, 이 랜섬웨어 대응을 할 때 엔드 포인트만 대응해서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네트워크만 대응해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엔드포인트 우리가 육해 공군 다 있는 것처럼 그렇지. 예, 입체 양동 작전이 야, 필요한 그것도-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실제 랜섬이 발생을 해서 공장이 스탑이 됐고요. 스탑이 되고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4일간 공장 생산이 중단됐다가 복구가 됐고 해외에도 공장이 있으셨는데 7일간 중단됐다가 복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침입은 보통 그 구형 VPN 장비에 구형 VPN 장비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안 장비도 그렇고 서비스 IT 서비스 장비들도 다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을 네.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능숙한 해커들, 돈을 벌어본 해커들이나 경험 많은 해커들은 최초의 백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요. 네. 그거 파괴할 준비부터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공장이 멎는 순간 저희 케이스 중에 한 고객사는 백업을 3차까지 구성해 놓으셨는데 3차 백업까지 다 무력화시켜서 백업으로 복구할 수 없게 데이터 복구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어. 액티브 디렉토리. 액티브 디렉토리? 네, 액티브 네. 디렉토리를 텁니다. 계정 인증해주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터는데 예. 골든 티켓 공격이라고 해서 시스템 권한을 탈취해버리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대응했던 세 군데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타겟했고 계정 권한을 털어 가버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이제 장비를 준비하고 그다음 월요일 날 주말 동안 장비 준비해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방화벽을 저희가 배포를 시켰고요. 네. 방화벽을 배포하고 저희가 딱 발견을 한 게 굉장한 CNC 활동이 많이 탐지됐는데 예전에 CNC 활동 같은 경우는 웹을 이용한다든가 네. 뭐 특정 CS의 TCP 포트를 이용하다든가 스파이웨어 행위를 했는데 특징적인 거의 이번 세 사례 다 CNC의 90% 이상이 DNS를 이용해서 DNS. DNS의 취약점이라든지 DNS의 페이로드의 특정 데이터 값 혹은 A 네임의 특정 데이터 값을 싣는 DNS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법들을 네. 이용해서 CNC를 뚫고 제어를 하고 데이터를 유출하고 있었던 상태로 파악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가 대응했던 사례 중에 두 군데가 러시아기만의 언더그라운드라는 해킹 그룹에서 아, 예. 네, 그 공격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월요일 날 대응을 하고 있는데 2차로 또 다른 파일 서버가 또 암호화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내부에서 난리가 났겠죠. 팔로알토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냐. 그러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네. 담당자가 조금 정책을 느슨하게 해놓으신 부분도 있고요. 네. 1차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관문에만 방화벽을 걸었었거든요. 네. 해커들이 침투를 해서 교두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부에. 내부에 특정 서버를 감염시켜서 내부에서 내부로 공격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방화벽을 총 6대 정도 동원해서 목마다 다 설치를 해서 다 막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줄었고 네. 저희가 방화벽으로 다 배포를 하면서 아까 DNS를 통한 CNC 액티비티를 잘라주면서 시간을 좀 벌게 된 거죠. 그러면 CNC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은 이제 얘들이 손발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EDR, 엔드포인트 제품들을 배포를 해서 이제 각각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한두 건으로 볼 때는 정상행위 같지만 10건을 모아놓고 보면 데이터 유출이네? 아니면 그렇지. 다른 예.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해서 내부 전파를 하려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도 잘라주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었고요. 예.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해커들한테 협상 요청이 왔었어요. 돈 달라고 협상을 하거든요. 협상 메일을 보내거든요. 아니면 암호화시킨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떨어뜨려 놓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저희가 유니포리투라고 그 협상을 대행해주는 저희 팀들이 있어요. 호주하고 싱가포르에 저희가 지금 있는데. 아, 팔로알토에 그 협상가가 있군요. 네, 전문? 맞습니다. 아, 네. 몰랐습니다. 네, 아, 그런 게 데리고 와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당 공격당한 고객인 척 하면서 예, 해커들한테 지원 전략을 펼친 거죠. 아, 너무 비싸다, 할인해달라.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하면서 결국 해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들은 보안 제품으로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 분석을 해서 이제 아까 골든 티켓 탈취당한 거, VPN 탈취당한 거 다 분석을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공격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랜섬머니를 250억을 요구했는데 150억으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고요. 예. 요쯤에서 이제 또 해커들이 심리전을 하는데 내부에 이제 랜섬웨어를 터트리기 전에
자기들이 잠복을 하면서 내부 조직적인 특성이나 회사의 이런 특성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액티브 디렉토리가 털려서 계정 정보가 다 털려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계정 정보가 다 유출됐는데 유출되고 해커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악성 행위로 안 되니까 예. 해외의 특정 사용자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 회사 대표의 메일을 로그인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고 예. 악성 행위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물론 악성 행위로 계정 탈취를 당해서 그게 가능한 거였지만 그거를 이제 대표들이나 임원들한테 보내는 거죠. 너희 아직 공격받고 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 대응을 하시면 이제 흔들리는 부분들인데 흔들리지 말고 저희가 저쪽에서 이미 랜섬머니를 낮춰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계속 줄여나가고 내부에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 세 건 다 안전하게 지금까지도 저희 장비 쓰시면서 더 이상 이제 악성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그래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또 지불은 또 해야 되나요? 좀 지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왜 그러냐면 뭐 네네.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네. 우리나라 뭐 속담이라고 할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온다고 그래요? 한 번 주면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걸 제대로 내부에 세니타이징이라고 하는데 없애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이 팔로알토 솔루션만 이렇게 좀 도입이 된다면은 협상가까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도입. 그렇구나. 서비스 제공 저희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겠네. 보통 어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보통 그 기업들이 가해자로부터 그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은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협상가나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국내 기반의 전문 협상가 분들 중에서 물론 그 기업 업무적인 윤리를 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내가 얼마나 깎아주느냐에 대한 그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4개 랜섬머니를 4개 만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솔루션 아주 간접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런 그 주변 이제 벤더분들 만나면은 이제 다른 보안 기업들도 보겠지만은 기업들 이제 우리 회원사 이제 ISP들인데 이제 보통 그분들도 그 기업들도 다른 보안 솔루션 좋은 것들 다 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고가 빈번하게 나와서 이거 뭐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어치가 별로 대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부분은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보안을 할 때 접근 통제 위주로 보안을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택배가 있는데 택배에 발신지, 송신지가, 수신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적성 국가로 가는 거야? 하면 자르고 이거는 허용 안 된 대로 가는 거야? 하고 그러면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악성행위나 랜섬웨어 액티비티는 그 안에 내용물에 들었거든요. IT 용어로 하면 페이로드. 헤더, 주소 헤더가 아닌 페이로드 안에 악성 행위들이나 악성 코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그리고 페이로드를 열어보더라도 요즘 공격들이 제가 뭐 나중에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회성의 코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 보안 대응 방식들은 대부분 발견됐던 공격의 특성을 만들어 패턴을 가지고 패턴 탐지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언노운, 제로데이 이런 위협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기존 솔루션들을 배치해 놓으셔더라도 대응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페이로드도 봐야 되고 페이로드 안에 있는 위협들이 최신 위협 기법이더라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줘야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팔로알토는 타 기업과 조금 다른 거다. 네, 맞습니다. 저희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아시다시피 그 뭐 생성형 AI다 뭐다 많이 이제 그 뭐 이슈도 되고 있고 맞습니다. 많이 이제 각 분야마다 활용되고 있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보안 쪽 분야에도 AI가 이제 적용돼서 네. 그런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가해자 쪽, 네. 그 해커들도 AI 기반으로 또 이 맞습니다. 공격을 하는 상황에 우리 팔로알토에서는 뭐 대응하는 솔루션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그 AI?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아,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AI를 통해서 공격을 완성하는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결국 AI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공격들은 우리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AI로 대응을 해야 그 그렇군요. 시간의 갭을 느끼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아주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우리 또 바로 우리 그 조프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옆에서 이제 안내 드릴 때 그 우리 발표해 주실 분 중에 우리 김기한 프로님도 같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조프로님 단독으로 네. 단독 쇼를 저희가 좋은 솔루션을 좀 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또 궁금한 사항들 우리 조프로님께서 쭉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예, 예, 네, 한번 그래서- 드리시죠. 예. 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향과 사례로 알아본 랜섬웨어 제대로 알기 대응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실제로 사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발생을 하면 사회가 이제 완전히 정지 상태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거부되고 공장이든 뭐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있었었죠. 제로데이. 제로데이. 네, 그건 그렇죠. 좀 약간 과장된 국가적인 규모의 사고인데 뭐 영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행정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공공 업무들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뭐 개인이나 개별적인 회사로 볼 때는 회사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낮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AI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공격자들이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다크웹 같은 데는 공격용 AI들이 굉장히 많이 서비스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특정 취약점을 발견을 하면 그 취약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익스플로잇을 코드로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예. 다 프로그래밍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얼마나 쉽겠어요. AI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챗GPT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챗GPT에다가 특정 CVE 취약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줘. 얼마 만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온다고. 네,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로 이건 약간 미국 사례인데요. 예. 랜섬웨어 제작 기간이 이제 AI 기술을 이용하면서, 공격자들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12시간 걸리던 게 오늘날에는 3시간 정도로 하하. 줄어들었고요. 랜섬웨어 제작이라는 게, 랜섬웨어도 네. 악성 코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랜섬웨어를 처음에 감염시키고 배포하고 내부 환경 파악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하는 통합적인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 랜섬웨어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3시간이면 된다는 거죠. 그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근데 이건 심지어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만 주면 그거에 딱 맞는 이런 모든 툴kit들, 랜섬웨어 툴kit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원을 벌면 네가 80원 먹고 난 서비스 해줄게 20원 줘.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있어서 공격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6, 저희 요거는 이제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예측이긴 하지만 26년에는 이 공격이 15분 안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보 유출도 예전에 9일씩 걸리던 것이 오늘날은 실제 하루 만에 1,500만 사용자의 계정 유출되는 사고가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26년에는 20분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점 익스플로잇을 만드는데도 예전에는 9주 정도 걸리던 것이 요즘은 1주로 줄었고, 이제 추후에는 1시간 만에 될 거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제로데이 기간이 짧아지고 피해는 강력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커들이 이제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해커들은 프로그램 능력도 좋고 그럴 텐데,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기 이제 아이디어만 좋으면 AI들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고 요즘 매일 110억 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과 악성 코드들이 발견을 되고 있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이런 것들을 전체 검사를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 악성 코드의 형태적인 특성, 행위적인 특성, 그리고 그 파일의 구조적인 특성, 네. 모든 특성들을 다 학습을 하거든요. 야. 그래서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대형 네트워크 형태에서는 그 네트워크 방화벽 형태에서는 행위적인 TCP, CNC 통신의 행위 패턴이라든지 이런 통신 행위적인 형태를 적용을 할 거고, 엔드 포인트에서는 프로세스 액티비티라든지 파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탐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좀 더 특징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게 이제 위협 표면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죠. 아. AI도 위협 표면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요즘 우리 IoT 디바이스들 많이 쓰시잖아요. 스튜디오에도 보면은 공기청정기도 있고, 복합기도 있고, 뭐 카메라도 요즘 IPTV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다 OS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취약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은 기업 CCTV나 이런 복합기들은 IT에서 보안관리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침투해서 내부 침투하는 교두부로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보안 스택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공격 기법이 많아지면서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많이 넣고 각각의 솔루션에서 뿌려대는 로그들을 상관관계 없이 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너무 많은 장비를 봐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들이 들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거 보면은 이놈의 그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해자 측면이 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 방어적인 보안 회사에 좀 혜택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가 딱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잘 네. 이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가져갑니다. 아, 잘 이용을 해야 네. 되는구나. 요즘 얘기하잖아요. 젠 AI라든지 AI도 이제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이제 점점 예. 강화시키는 것 뿐이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요게 키거든요. 잘 이용하는 쪽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문득 또 생각나는 게 이 AI도 그 윤리 의식을 좀 밑에 깔아서 네. 선과 악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AI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너무 영화 같은 네, 아주 영화 그게 돼야지 되지. 맞습니다.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AI 기술자분들이 이제 그죠, 해결해야 해결하실 될 숙제고요. 윤리가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제가 앞서서 설명은 대부분 다 드렸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실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DNS를 굉장히 악용한다는 건데요. DNS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필수로 쓸 수밖에 없고 이거를 DNS 포트를 닫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치고 그 도메인에 대한 주소를 받아오는 게 DNS 프로토콜인데 그렇죠. 이 프로토콜이 거의 인터넷 태동기부터 사용되면서 뭐 계속 그때 개발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예. 강화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DNS가 가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데이터 유출도 가능하고요. 네. 데이터를 인젝션 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그리고 CNC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DNS에 대한 보안을 조금 더 집중해. 아까 놓치는 이유 중에 네. 아까 그 두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DNS 통신들은 그냥 주소 쿼리 하는 거겠지라고 간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DNS까지 그렇죠. 의심하고 주소만 보지 말고 안에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게 악성 행위인지 아닌지까지 다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제로 트러스트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오늘은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고 이제 좀 AI를 이용한 사이버 위협 차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공격은 유니크합니다. 한 번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용되면 얘가 증적이 남아서 보안 장비들이 잡으려고 패턴 옛날에 숲에서 걸듯이 도둑 얼굴이 알려지면 이제 숲에서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이제 한 번만 사용하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띄기 때문에 기존 가진 패턴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굉장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패턴은 바뀌지만 얘들이 하는 행동,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특정 것들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저희는 프리시전 AI라고 하는데 프리시전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그래서 실제
AI를 통해서 실제 네. 트래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패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적, 형태적 패턴을 보고 감지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장비가 그렇죠. 부하 걸리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 따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는 기존의 포트 기반의 보안으로 하던 게 지금 80이라고 해서 다 웹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80으로 비트 토렌트도 쓰시고 포트만 바꾸고서 서로 서버 클라이언트 두 통신 대상 간의 컨센서스만 맞추면은 통신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전달되는 통신이 오피스 365 트래픽인지 게임 트래픽인지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트래픽을 보고 이게 슬랙 앱인지 오피스 365인지 토렌트인지 알고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일 거고요. 이제 누가 무엇을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아하. 이제 사용자 인지까지 해야 되고요. 요 가능하다면 디바이스도 통제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권한이 있는 우리 내부 허용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인데 권한이 있는 서비스만 열어주고 여기에 접속해야 되지 않는 사람이 굳이 접속할 필요는 없게 위협을 표면적을 줄여주는 작업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좀 요 슬라이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결국 안에 페이로드 안에 악성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콘텐츠들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악성 코드인지 실제 우리 서비스 트래픽인지를 네네. 판단을 하고 제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요즘 대부분 통신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SSL 디크립션이나 이런 디크립션을 통해서 내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 계속 데이터 말씀드렸는데요. 랜섬웨어의 데이터 위치라고 저희가 좀 표현해봤는데 예.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 패턴들은 페이로드에 들어갑니다. 요 IP 주소 헤더는 그냥 주소 송신지 수신지일 뿐이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대부분 송신지 수신지에 대한 접근 제어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안에 든 데이터가 악성 코드인지 우리 서비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요 앞부분만 하기 때문에 허용된 송신지 수신지로 악성 코드가 전달돼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한 사례 중에 하나고요. 결국 데이터를 레이어 7 계층에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요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TCP445 같은 경우는 MS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 포트기도 하지만 윈도우 공유에도 쓰고요. 잡 예. 스케줄러에도 쓰고요. 삼바 프로토콜로도 쓰고 여기 특정 웜도 이런 포트를 씁니다. 근데 45번 내가 액티브 디렉토리 써야 된다고 열어놓으면 웜 통신도 허용되는 거죠. 아이고, 그럼 네. 안 되지. 실제 안에 웜이 들었는지 예. AD 통신인지 열어보고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아하.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세 사례에서 랜섬웨어를 대응할 수 있었던 예. 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제가 아까 DNS 강조 드린 것처럼 예. 각 위협 단계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트리 프리벤션. 이제 저희가 어드밴스드가 붙는 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보안 피처들입니다. 네.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뒤에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려진 위협을 실시간으로 아까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CNC 알려지지 않은 이런 CNC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제어를 하는 부분도 제어를 해야 되고요. 네. 알려지지 않은 공격 옛날에 APT라고 불렀죠. APT. 예. 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샌드박싱이나 악성 코드나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얘가 하는 행위를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네. 예. 그리고 URL 필터링. 그러니까 악성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특정 URL이 찍혀 있어요. 눌러봤는데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돼요. 근데 그 URL이 악성 코드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라는 네.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그런 것도 이제 많은 URL 필터링 업체들은 웹을 다 크롤링 하면서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하는데 네. 실제로 공격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 크롤링에서 나오지 않는 페이지에 그걸 숨겨놔요. 그렇지. 캡차 같은 걸 넣어서 사람이 아니면 의도를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네. 실제로 이런 URL 리퀘스트에서 돌아오는 트래픽을 전체를 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어드밴스드 URL 필터링이 좀 다른 솔루션하고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 해커들은 네.
기존에 이제 그 보안 기업들이 어떻게 하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맞습니다. 네. 바둑도 수를 아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발로알토는 몇 수를 더 알아서 그걸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워낙 위협 분석도 대응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최신 위협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아, 저희가 계속 피처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로서도 조금 계속 공부해야 되는 힘든 그렇죠.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그만큼 공격자들도 빨리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빨리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기존의 기법 갖고 대응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새로운 기법, 우리도 대응 기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예. 피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보안회사보다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좀 빠르게 빠르다.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NS도 DNS 내에 위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OT, IoT 디바이스들 제어하는 부분과 이제 캐스비 같은 것도 많이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하고 젠 AI도 이제 사스에 들어간 사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웹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예. 네, 거기서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어드밴스드라고 붙은 보안 피처들의 핵심입니다. 예. 요 아래 박스가 방화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네. 아까 저희가 공격 악성 코드를 머신러닝, 딥러닝 해서 학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학습의 결과값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의 형태적, 행위적 이런 학습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인라인으로 방화벽이 이 학습 결과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이 보안 서버 스크립션에 매치되지 않는다면 이런 머신러닝 결과값에 매치를 시키고요.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새로운 위협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탐지 안 되는 부분들은 예. 이제 클라우드로 카피해서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 통신은 이루어지고요. 네, 카피해서 클라우드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AI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왜 이게 두 개를 나눴냐? 예. AI 분석을 어플라이언스에서 수행을 하면 어플라이언스는 특정한 지정된 기능을 가진 아까 제가 성능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예. 많은 걸 하면 너무 성능이 이해하는데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리소스를 요구하는 AI 분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분석 결과값을 던져주면 그 결과값을 수나노초 안에 결과를 대응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차단하거나 악성이다 아니다 판결을 주면 정책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드밴스드라고 붙었던 이런 저희 보안 기능들은 예. 다 요 형태의 요건 이제 뭐 정책적으로 보내고 안 보내고 하실 수는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방화벽과 클라우드에 통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부하를 좀 이렇게 좀 네. 분산시켜가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막아놨다. 그것도 그렇고요.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은 패턴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AI 분석을 통해서 예, 형태적, 행위적 이런 누가 언제 어디서 요 것들을 모든 다각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예.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제품군이고 네트워크 보안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군요. 엔드포인트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공격의 전 단계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뭐 오늘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공격들이 처음에 공격을 딜리버리하고 최초 액세스를 하고 고난 상승을 통해서 내부 전파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데이터 유출을 하고 파괴하는 암호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각 다 대응할 수 있는 피처들이 있어야 되고 이 대응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각각 이 단계에서도 최신 위협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피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자꾸 DNS를 강조하는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 작년 한 하반기부터 경험했던 3건의 랜섬웨어 사례에서 거의 90% 이상이 CNC가 DNS를 이용했고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DNS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안 보고 있거든요. 보안에서 논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DNS도 이제 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계속 DNS를 좀 강조하는. 네. 그래서 DNS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도 훔쳐갈 수 있고요, CNT 확보할 수 있고요, 내부 환경 파악도 할 수 있고, 페이로드를 통해서 악성 코드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가 필요하시면 저희 따로 불러주시면 요 DNS에 어떤 방식으로 위험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요렇게 특정 DNS 도메인의 앞에 난수들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난수들이 쭉 여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A 네임에다가 네네. 난수들을 실어 쭉 내보내요. 이런 게 1년을 한 수천 개 수백 개 쭉 나가는 게 보였어요. DNS 액티비티겠지. 근데 클라우드 같은 데서는 이런 거 많이 이런 도메인 많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것들을 이 서버에서 다 모아서 베이스 64로 디코딩 해보면 이게 특정 파일이 된다든가 예. 데이터 내용이 있는 유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DNS 기반으로 데이터 유입시킬 수 있는 기술들도 충분히 공격 기술들도 다 현재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부분에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초반에 육해공군 다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네, 실제 악성 행위들은 엔드포인트 서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인시던트들이나 이런 행위들을 서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볼 수 있는 건 엔드포인트 솔루션이거든요. 네. 다만 저희가 네트워크하고 엔드포인트를 연동하게 되면 그런 인시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액티비티까지 인시던트를 통해서 이건 실제로 엔드포인트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액티비티지만 네. 이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쏜 게 악성 코드 URL로 쏘네 특정 데이터를 내보내네 요까지 연결해서 보면 더 디테일하게 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이든 엔드포인트든 다층 방어가 중요합니다. 한 번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막을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예. 기회를 여러 번 가지고 정찰 활동 다음에 이제 패킷 검사 이런 이후의 액션들이 일어날 텐데 네. 어떤 단계에서라도 앞에 단계, 그럼 현재 단계를 해서 행위를 끊어주면 뒤로 가는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요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치 제어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디스크 암호화 그리고 방화벽으로 위협 포면을 감소해주는 액티비티를 해줘야 그만큼 내가 위협에 우리 조직의 특정 자원들이 노출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분석을 꼭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새로운 위협들은 네. 시그니처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행위 분석을 통해서 이런 행위 분석과 AI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고 그리고 위협 탐지를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포인트 액티비티는 정상적인 액티비티예요. 프로세스 근데 이 그렇죠. 프로세스가 쏜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것만 해도 악의적이다. 그러면 이건 악의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 프로세스를 추적을 하고 심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실제로 저희 여러 EDR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이터 어택이 이제 공격 단계별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한 거고요. 보라색이 가장 잘 대응한 겁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XDR은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이터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여기 아마 24년 데이터인가 23년 데이터일 텐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최고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저희가 이제 수번에 이제 랜섬웨어 대응을 하면서 노하우도 생겼고 외국에 이제 저 유니포리트 아까 협상팀과 네네. 분석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나 조직 내에 랜섬웨어 위협이 있으시다든가 네. 아니면 혹시 우리 조직에도 랜섬웨어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드릴 수 있는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 무료인가요, 진짜? 네, 분석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대응해드리고 분석까지만. 분석 서비스까지는. 근데 분석을 해야 대응안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다면 이제 그 뒤에 저희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이드까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혹시 요거 컨택은 제가 슬라이드에 띄워놨는데 안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저희 채팅방에다가 요 컨택 정보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채팅 밑에 하단부에 제 아이클라우드와 이번에 이제 같이 하는데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하면 아마 될 겁니다. 네. 아니면
인터넷 진흥협회 통해서 네, 그러면 여쭤보시면- 좋죠. 네. 그러면 더욱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더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활활 네. 또 같이 해야죠. 네. 또 이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무료 컨설팅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모든 이제 그 솔루션들을 아주 짧고 굵게 해주셨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궁금한 거는 요새 이제 네. AI 뭐 인공지능이 이제 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레거시 그 인프라들만 이제 갖추어진 이제 기업에서는 네. 진짜 이런 해커들이 AI 기반으로 막 공격하는 거는 막 대응하기가 속수무책이겠네요.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뭐를 할 때도 그렇지만 네. 하기 쉬운 쪽으로 가지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만큼 너무 레거시로 대응하거나 대응력이 떨어지는 조직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늘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먹잇감으로 해서 이게 해커들이 이제 그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팔로알토에서 이런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한번 이런 컨설팅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니까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을 한번 우리 또 질의응답을 한번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조프로님이 네. 보시면서 네. 좋은 또 질문 괜찮은 것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몇 개 있나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김수현님이 글로벌 조성영 씨? 아니, 첫 번째부터 할게요. 그 김수현님이 글로벌 네네. 최신 보안위협 정보 업데이트 방식, 권장 주기를 질문 주셨는데요. 권장 주기는 항상 최신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네. 그 되지 않는 만큼 내가 위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영님 말씀 주신 됐고, 네. 심스와 EDR 등 기본 기존 보안 시스템과 연동 어떻게 지원되나요? 네. 조성영 씨? 네네. 네, 가능할까요? 네. 네, 저희가 SIM과 SOA와 EDR, XDR 합쳐놓은 솔루션이 저희 XIM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 아예 통합 솔루션으로 나왔고요. 있군요. 그런 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API, 시스로그, 뭐 웹북 다 연동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연동되어 있고요. 인시던트를 받아서 네네. 실제 인시던트가 기존에 발생했던 거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고요. 그럼 그런 인시던트가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네. 처음 들어오는 인시던트는 이제 보안 담당자에게 이런 인시던트가 처음 발생했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보안 담당자는 체계를 만들겠죠. 예. 저희 UI를 통해서 플레이북을 만드시고 그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그것도 자동화되게 하다 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반복되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반복되는 행위들 때문에 뭐 어떨까요? SOC 인력들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대응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는 SOC 주요 업무가 인시던트 대응도 있지만 너무 인시던트 대응에 쏠려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SOC들의 문제고 실제로는 위협 스리턴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위협 상황을 인시던트를 보고 이게 실제 다른 연관관계가 없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시키고 실제 SOC 요원들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분석을 결과를 다시 또 자동화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리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GTNA도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성영 씨 어떻게 뭐 답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회사에서 답변을 달고 있네요. 네. 또 답변 단 거는 네. 또 해주시고 못 단 것들. 이거 기네요. 여기 실제 사례가 있으시네요. 어디? 김광종님. 김광종 씨. 네. 오. 최근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 그룹 계열사.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 이제 그룹 계열사 전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복구 중입니다. 그룹의 보안 정책이 강해서 방화벽이나 EDR 또 이메일 보안 등의 솔루션을 많이 도입해서 보안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도 쉽게 랜섬웨어 당하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AI 기술을 도입했다면은 각 솔루션 및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네. 파악해서 사전에 랜섬웨어를 차단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팔로알토 솔루션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지사는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서 있지 않아서 본사에 팔로알토 솔루션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긴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지 좀 약간 혼돈이 있나 보네요. 네. 투자일 수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공격 기법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서브스크립션, 보안 기능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적용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살짝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실제 사례에서도 한 고객은 관문에 저희 오래된 장비를 쓰고 계셨었어요. 아. 근데 문제는 그 장비에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패턴 업데이트가 1년 6개월 전 패턴을 가지고 운영하셨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신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보안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VPN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오면 방화벽을 우회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내부에 교두부를 만들어서 내부 전파를 통해서 악성 행위를 하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처음엔 저희가 관문에만 걸었다가 내부 전파로 사고가 일어나서 6대를 더 도입을 해서 내부 각 구간마다 다 걸고 예. 문제가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딱 필요하신 케이스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아까 또 다른 포인트일 수 있는데 관문에만 집중하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사실 관문도 보안 전문 담당자들이나 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아까 그렇죠. 1년 6개월 지난 시그니처를 사용하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탐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예,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두 가지만 더 예, 보고 한번 좀 넘어가시죠. 보죠. 예. 자, 우리 여현동 씨 가능?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지금 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네. 어디 박일규 씨? AI 질문이 있어서 이거 하나 한번 누구죠? AI? 박일규 씨. 박일규 씨 질문. 예. 자, 최근 AI 에이전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보안 영역에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 솔루션에서 적용된 에이전트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예측 가능한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의 네. 에이전트 활용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박일규님은 AI 에이전트를 아시는 걸 보니까 AI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챗GPT 사용하는 부분들은 AI 어플리케이션이고요. AI 어플리케이션들은 AI 모델들이 모여서 챗GPT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요. 네. AI 에이전트는 약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하고 비슷합니다. AI 기반으로 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액션하는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발달하면 AI 오토파일럿이 이제 AI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그 상용화되고 이제 현실화되려면 AI 오토파일럿 기술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AI 에이전트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가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보안이라는 게 모두 비슷합니다. AI 모델, AI 에이전트, A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AI에 학습된 데이터들. 네. 이런 부분들이 상호 통신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누가 AI 모델이 누구한테 AI 어플리케이션한테 아니면 혹은 모델 간 혹은 다른 에이전트 간 어떤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도였는지 다 가시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AI 액세스 시큐리티라든지 AI 런타임 시큐리티 제품들이 새로운 피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AI 컴포넌트들의 가시성을 확보하고요. 예. 그 가시성 안에서 AI 모델들끼리 주고받으면 안 되는 데이터들, 민감 정보라든지 우리 내부 지적 재산권이 있는 민감 정보라든지 혹은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 의료 정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상으로 특정 우리가 서비스하는 AI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주고받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시성을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AI 런타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방식의 인라인 방화벽과 API 방식을 통해서 각각 통신을 다 저희 쪽 프리시전 AI에다가 해당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가 인지 아닌지 그거는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혹은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악성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외부에서 팔로알토 하나만 더 보시죠. 네, 50 하나만 더 분이니까 볼까요? 좀, 예. 조현 씨는 조성영 씨께서 아까 네, 질문 주셨던 분이죠. 주신 분이죠? 네. 하고 좀 답변이 돼요. 누가 좋을까요? 조금만 더 내려보시죠. 조금만 더. 네. 이거 같은 질문이고요. 네. 조금만 더 내려볼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조성영 씨는 하면서 질문이 많이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아니죠? 근데 내용이 그래서 비슷합니다. 기반 네. 랜섬웨어 탐지기 네. 같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뭐맨 밑에까지 내려보시고 없으면 그냥 예, 그냥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지정원님. 지정원님. 네. 자, 지정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그 랜섬웨어의 그 새로운 유형에 대한 위험 분석과 소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AI를 통한 위험 증가에 대한 주요 보안 방안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요건 제가 발표해서 있나요? 발표하기 전에 35분 전 보니까 발표하기 전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아까 AI를 누가 잘 쓰느냐, 그렇지. 그래야 누구 득을 볼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네. 답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근데 또 AI가 신뢰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AI는 약간 블랙박스 같은 넣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를 모르고 인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학습량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 샘플을 학습을 하고 있고 자체 구축되어 있고 대응도 수나노초 안에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를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해커들한테 좀 맞습니다. 당해봐야 정보가 쌓이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대응을 하면 되니까. 결국 범죄 분석 프로파일러들도 사례를 많이 접해보면 그만큼 유명해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AI들도 결국 얼마나 양질의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또 뛰어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AI를 이용하는 기술이고 이제 발전, 아까 말씀드린 윤리 포함해서 지향해 나가야 할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죠. 맞습니다. 이 AI가 참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나쁜 쪽에서도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네요. 네. 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그러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 네. 질문 뭐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봐라. 끝까지 여기가 마지막쯤인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어디 보자. 누구랄까요 마지막? 마지막 박봉남 씨. 네, 박봉남 씨 마지막. 박봉남 또 마지막에 있네. 오케이. 자,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자동화된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을 구현할 때 구현해야 할 내용, 또 알려지지 않은 변종 랜섬웨어 제로데이 위협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탐지 정확도를 높이며 중소기업의 서버 엔드포인트 환경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도 제가 발표 전에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은 드린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백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의 오프라인 백업을 그러니까 백업할 때만 연결을 하고 별도로 보관하시는 백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결국 제로데이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격자들이 AI를 쓰는 만큼 우리도 AI를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 질문에서 주신 것처럼 알려진 이런 보안 패턴도 빨리빨리 패치하고 보안 장비 시그니처들을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최신 위협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도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이제 실제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자들은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거든요. 그리고 그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응해야 된다. 그러고 해커들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여러분
해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그 조프로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그 위협성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서 기왕이면 이 팔로알토 오늘 말씀해주신 솔루션이 정말 뭐 다각도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크게 감동받은 것은 이제 다양한 그 해커들의 그 어떤 그 액션 정보들, 그 나쁜 정보들을 다 수집한 DB가 많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대응을 잘할 것 같고, 예,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팔로알토 솔루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아니면 지금 조금 있으면은 우리 기업도 뭔가 좀 보안 솔루션 업데이트하거나 좀 체인지를 하거나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오프라인 그 커뮤니티 행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10분 추첨해서 또 좋은 곳에 모셔가지고 또 더 깊이 있는 우리 팔로알토 솔루션과 또 여러분들 고심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컨설팅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니까요. 잘 검토해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한번 느낌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좀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 조금 더 제가 이제 보안업계에 이제 19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 예. 네. 조금, 보안의식을 조금 더, 네. 좀 상향시켜서 상향해야 되겠다. 너무 기존 보안 방식만 믿게 되면 최신 위협을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하다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보안에 대한 경각심과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보안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욕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해주신 우리 조현석 프로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또 다음 주가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분들께서 그 원하시는 그런 좋은 주제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 협회에서 잘 취합을 해서 또 좋은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좋은 지식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